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HP에서 새롭게 출시한 엘리트북 X360-1040G5라는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13.3인치 사이즈의 하우징에 14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2-in-1 컨버터블 PC입니다. 2-in-1 컨버터블 PC 하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디스플레이가 360도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네, 요게 그 회전 힌지, 360도 가능한 회전 힌지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텐트 모드가 되고요. 이렇게 놓으면 스탠드 모드가 되고, 이렇게 놓으면 태블릿 모드가 되고,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노트북 모드가 되는. 그래서 2-in-1이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노트북으로 두 가지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네 가지로 변신하니까 4-in-1이라고 쓸만도 한데 그렇게 쓰는 제조사들은 없어요. 네. 텐트하고 스탠드는 아무래도 이제 변형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뭐 2-in-1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13.3인치에 해당하지만 베젤 두께를 상당히 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안쪽에 보시면은 측면 베젤이 5mm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얇습니다. 플래그십 모델들 또 휴대성을 강화시킨 모델들을 보면 이 측면에 이런 네로우 베젤, 네로우라는 것은 뭐 거의 없는 아주 극도로 얇은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네로우 베젤 아니면 슈퍼 슬림 베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노트북의 면적을 줄이는 그런 설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을 줄이면 최적이 줄어들고 최적이 줄어들면 노트북을 휴대하기가 더 좋아집니다. 두께는 16.9mm입니다. 1.6cm가 약간 넘습니다. 네, 그리고 가로 세로는 13.3인치형 노트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이 엘리트북이 처음 출시된 때가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딱 11년 된 나이덤인데요. 뭐 싱크패드 같은 경우에는 30년 넘게 유지가 되어 오고 있긴 합니다만 엘리트북 역시 비즈니스 노트북 가운데서는 상당히 이제 탄탄한 역사와 또 완성도를 갖춘 그런 라인업으로 숙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트북은 처음 출시될 때부터 밀 STD810G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보통 그 밀리터리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러히드 노트북 아니고서는 밀스펙이라고 하는 미 국방위성의 가혹 테스트 이걸 통과한 제품들이 이게 많지는 않은데요. 뭐 최근에는 그 밀스펙 통과하는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또 많이 접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1년 전 처음 출시될 때부터 밀스펙을 충족시키던 그 당시에 밀스펙을 충족시키는 제품들은 이제 군용 제품들이나 아니면 파나소닉 터프북 같이 정말 러기드한 제품들에만 적용되는 테스트였는데 그런 테스트들 습도, 저온, 진동, 먼지, 고온, 낙하, 고도, 충격 이렇게 8가지 부분에서 노트북으로서는 가장 가혹한 그런 테스트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테스트였죠. 그래서 저희가 이 노트북은 팰리세이드, 현대 팰리세이드 약 그 무게 공차 중량이 2톤 가량 나가는 원래는 1875kg인데 사륜구동이 추가되어 있고 풀옵션 다 얹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2톤 정도 되는 그런 공차 저도 이제 거기 탑승을 했으니까 2톤이 약간 좀 안 되는 그런 무게였겠죠. 네. 그래서 그 팰리세이드의 전륜으로 3번을 밟고 지나간 노트북이 바로 이 노트북입니다. 2톤이라 그러면 이게 4바퀴로 지지를 하니까 한쪽에 500kg 정도의 수직 항력으로 누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팰리세이드가 전륜 기반의 자동차들은 이 전륜 쪽이 후륜 쪽보다 좀 무겁습니다. 비율적으로.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은 뭐 대략 한 축당 550kg 정도로 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이게 수직 항력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횡력도 어느 정도 생기죠. 그래서 그 550kg이라는 힘이 측면과 수직으로 가해진 그런 상태에서 측정을 해봤는데 일단 보시면 뭐 케이스 변형은 뭐 거의 육관으로 보시기에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정도로 잘 버텨냈어요. 그래서 이쪽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 요런데 좀 케이스가 눌리면서 이 구조 안쪽 구조물에 의해서 이렇게 솟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보이고요. 이렇게 이제 흠집난 부분들. 후면도 보시면은 볼트 체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약간 볼록볼록하고요. 그 다음에 지면하고 닿은 요 케이스 표면들에서 이제 흠집 발생을 했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을 보시면은 안쪽에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강화 유리가 손상이 되고 본체부는 아주 깨끗합니다. 본체부에는 변형된 부분 거의 없고 액정이 파손되면서 이렇게 군데군데 살짝 흠집이 나는 그런 정도의 아주 양호한 수준의
파손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내구성 부분에서는 정말 11년 동안 밀 STD810G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답게 거의 뭐 최상급이라고 얘기해도 될 만한 그런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내부 구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참고로 이 두 모델의 스펙은 동일합니다. 이 두 모델 모두 프로세서는 인텔 8세대 i7 855U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SSD는 NVMe 방식의 512GB, 그리고 메모리는 16GB DDR4 2666MHz에 해당하는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4인치 FHD고요. 이 모델은 UHD, 그러니까 3840에 2160 해상도가 적용되어 있는 14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그 디지타이저 방식으로 4096 P랍을 지원하고요. 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펜을 열어보면요. 네. 예. AES 방식이에요. AES 방식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액티브 일렉트로닉 솔루션. 펜에서 그 디지타이저에 신호를 보내면 디지타이저가 그걸 바로 받아서 4096의 P랍으로 그림이나 뭐 필기 뭐 이런 데이터를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EMR 방식보다는 AES 방식이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네, 교환할 수 있는 펜촉 이렇게 들어있고요. 네, 펜촉을 뽑는 요 기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펜 사용하시다 보면 이거 잘 도망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석 방식으로 가까이 보여드리시면 이렇게 측면에 자석을 넣어놓고요. 이렇게 딱 붙여놓고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만 붙는 게 아니라 이 위에도 붙어요.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상판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석을 여기 앞쪽에다가 집어넣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붙여서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붙여서 다니고 측면에 이렇게 붙여서 다니고. 여러분 펜 도망갈 일이 별로 없죠? 어댑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댑터는 케이블 일체 방식이고요. USB 3.0 여기서는 이제 썬더볼트 3.0이죠. 썬더볼트 단자로 충전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가볍게 휴대하기 좋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내부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내부 구조를 한번 뜯어보시고 또 펠리쉐이드가 밟고 지나간 이 노트북도 내부가 어떻게 멀쩡한지 아니면은 뭐 조금 손상 부위가 있는지 한번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판은 마그네슘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에 배열구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요. 외부 공기를 받아들여서 뜨거운 공기, 그러니까 프로세서에서 발생한 공기를 히트 파이프로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외부로 빠르게 발산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배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도 보니까 거의 손상이 없네요. 요게 이제 펠리쉐이드가 깔고 지나간 배터리고 요게 신품 배터리입니다. 56.2Wh, 7.7V의 56.2Wh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3.85V 셀 2개가 직렬로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로 구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 4셀 배터리인데 요 4셀 배터리가 2개는 직렬로 2조는 병렬로 연결되는 2S, 2P 방식입니다. 2 시리얼, 2 패러럴 56.2Wh, 1시간 동안 56.2W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로 최대 17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디스플레이 밝기 40% 정도에서 배터리 최대 절약 모드에서 DIVX 파일을 재생을 해보니까 12시간 정도 재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디스플레이 휘도를 최대로 낮추고 전원 절약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규정 사용 시간인 최대 17시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듀얼펜 구조인데 듀얼펜 구조를 효과적으로 설계했어요. 아무래도 비즈니스 노트북은 장시간 사용 시 효율을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 한쪽으로 팬을 몰아넣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분리해서 히트 파이프가 양쪽으로 빠져가지고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효율적인 배치고요. 쿨링팬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날이 굉장히 좀 세밀하다 하는 거 느끼시죠? 요 날개가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재가 리퀴드 크리스탈이죠.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에서 LCD라고 부르는데 그 액정을 그 플라스틱과 섞어서 폴리머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가볍고 얇고 그러면서도 밀도가 높게 만들 수가 있어서 날개를 촘촘하게 할 수 있으니까 회전식 소음도 줄고, 그 다음에 냉각 효율도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히트 파이프가 프로세서에서 발생하는 열을 양쪽으로 분산시켜서 외부로 방출하는. 그리고 본체 이 하단에 보시면은 구멍이 이렇게 똥똥똥똥 배열구가 뚫려져 있죠. 이 배열구를 통해서 외부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이 높은 프로세서의 열기가 이쪽으로 회전돼서 이렇게 밀어내는, 외부 공기로 인해서 밀어내는, 이렇게 되면 더 빠르게 공기를 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사용이 됐다는 점. 저희가 써멀 그리스 재도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아냈는데 원래는 여기에 막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SSD가 다르게 들어가 있네요. 한쪽은 삼성이고요. 한쪽은 웨스턴 디지털 들어가 있습니다. 둘 다 NVMe 방식이고요. SSD를 생산 라인업에 따라서 여러 브랜드를 혼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웨스턴 디지털사, 여기는 이제 컨트롤러가 산디스크 컨트롤러에 메모리들이 3D 방식으로 적층이 되어 있고, 이 모델은 이제 삼성 컨트롤러에 역시 메모리 3D 방식으로 적층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메모리는 DDR4 2666MHz 규격이 들어가고요. 메인보드 고정 방식이에요. 16GB가 들어가고요. 이쪽에 M.2 슬롯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여기에 LTE 모듈을 집어넣게 되면 휴대 인터넷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유심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유심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 있는데 국내 모델은 여기 막혀 있네요. 여기 LTE 모델이 그 국내 모델에서는 빠져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유심을 사용하는 기종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와 협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네거티브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좀 빠져있어요. 요거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법한데 아쉽네요. 여기 소재를 보니까요, 이 안쪽은 알루미늄 알로이예요. 알로이가 합금이라는 뜻이죠. 여기 보니까 6067이네요. AL6067. 요것도 두랄루민으로 분류가 되는 강한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실리콘 1.4%, 마그네슘 0.7%, 망간 0.7, 구리 0.28 이렇게 해서 섞여 있어요. 그래서 토탈 한 1.5% 정도 이 합금제가 섞여 있는 6000대 계열의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괜찮은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그리고 아마 500kg이 넘는 수직 항력을 잘 견뎌낸 거 보면 여기 아마 T6 열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T6 열 처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열 처리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 형태가 유니바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런 부분 보시죠? 요런 부분들은 이게 붙인 게 아니라 깎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알로이를 요 두께만큼 가공을 한 다음에 요 안에 형태에 맞게 깎아낸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단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요. 2톤이 되는 자동차의 한 축에 걸리는 수직 항력을 받아낸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런 소재가 사용되어 있군요. 그 다음에 터치패드 역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호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요 안쪽도 보시면은 후면부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싹 감싸놨어요. 그리고 그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2T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감싸져 있는 부분들 보면 굉장히 두꺼워요. 그 다음에 후면 배열구도 보면 여기가 완전히 알루미늄 통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이제 그릴로 되어 있어서 취약하잖아요. 실제로 보시면은 차가 깔고 지나가는데 살짝 이렇게 내려앉긴 했어요. 내려앉긴 했는데 심하게 이렇게 내려앉는 정도가 아니라 살짝 내려앉는 정도예요. 그래서 히트파이프 구조물에 이 변형이나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손상된 부분 없어요. 그래서 히트파이프 멀쩡하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엘리트북 다운 설계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보시면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필름이 이렇게 발라져 있잖아요. 이 폴리카보네이트 필름이 발라져 있어서 위쪽에 키보드 쪽으로 액체가 쏟아지더라도 메인보드 쪽으로
액체가 침투하지 않게 시간을 벌어주는 누수 방지라고 요즘 많이 쓰는데 정확한 표현은 누수 지연입니다. 누수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방수 기능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종료해서 내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누수 지연 폴리카보네이트 필름으로 키보드를 감쌉니다. 그렇게 키보드를 감싸게 되면은 이 위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쿨링 팬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냉각 성능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하판 쪽으로 해서 차가운 공기, 외부 공기를 빨아들이고 듀얼 팬으로 제어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뒤틀림도 없어요. 네,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 다음에 지문 인식 센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스피커가 총 4개예요. 이 정도 사이즈의 4개의 스피커가 들어가는 건 흔치 않은데 HP가 가끔 이렇게 스피커를 노트북답지 않게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X360, 1040 G5 모델에도 4개가 들어갑니다. 이게 메인 스피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게 아마 트위터 역할을 하는 스피커 같죠? 네, 그래서 4채널이에요.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2개가 보조적인 역할만 해도 음감이 굉장히 풍부하고 이 노트북만으로도 영어 감상이라든지 음악 감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죠. 굉장히 스피커 구성 잘 되어 있네요. 실제로 이 스피커 들어보시면요, 작은 사이즈의 노트북에서 이 정도 휴대 노트북에서 느껴지는 사운드 품질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풍부한 사운드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스피커 개수를 늘리면 사운드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뱅앤 올립슨에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튜닝을 했다. 예전에 HP는 비즈 사운드와 협업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뱅앤 올립슨과 협업을 해서 사운드 코덱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운드 조율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USB 3.1 헤드셋 단자, 전원 버튼, 도난 방지 라콜 이 순입니다. 그리고 유심 트레이는 막혀 있어요. 국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통신사와 복잡한 규약이 따르기 때문에 요거는 막아놨어요. 네, 이쪽으로 보시면 USB 3.1 단자 있고요. HDMI 2.0 표준 규격 단자가 있고요. 썬더볼트 3.0 단자 2개 있고, 그 다음에 볼륨 업다운 버튼이 있습니다. 트윈원 노트북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고요. 자, 보시면은 썬더볼트 3.0 단자 2개에 USB 3.1 타입 A 단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의 노트북으로서는 가장 포트 구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다양한 포트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 구성이 좋아야 되죠. 아시다시피 썬더볼트 3.0 단자는 전선 속도가 40GBps고요. 100W까지 그 외부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차세대 인터페이스로 각광을 받고 있죠. 최근 인텔이 썬더볼트 3.0 요 소스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USB 계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죠. 막 자기들끼리 막 네이밍하느라고 뭐 서로 막 엉켜가지고 난리도 아닌데 USB도 이제 썬더볼트의 그 오픈소스 그 기술을 도입을 해서 40GBps로 더 빨라질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규격이 좀 표준화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널리 퍼뜨려야죠. 곧 있으면 아마 요 썬더볼트 3.0이 표준 규격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플래그십 노트북에 주로 탑재가 되는 그런 고급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모델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 방식의 보안 모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OS가 윈도우 10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10 프로페셔널이 그 가격으로 보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제 보통 사용자분들은 OS가 뭐 홈 버전이든 프로페셔널 버전이든 크게 관여를 안 하시는데 이 기업용 노트북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페셔널이 사용되느냐, 홈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트북 360, 1040 G5 모델이 스펙에 비해서 경쟁 모델에 비해서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다시피 AL6070 알루미늄 알로이를 이렇게 유니바디 형태로 가공을 해서 차가 깔고 지나가도 버텨낼 수 있을 만큼의 내구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4개의 스피커 들어가 있고 인터페이스도 동일 사이즈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보안 모듈, 하드웨어 보안 모듈부터 해서 비즈니스 노트북으로서 그런 어떤 다양한 특징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윈도우도 가격이 비싼 윈도우 10 프로페셔널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가격적인 차이가 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배터리도 보시면은요, 이 배터리가 56.2W인데 이게 원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배터리 리플래시를 좌우하는 코발트가 굉장히 비싼 광물이에요. 분쟁 광물이기도 하고 이게 톤당 막 15만 불, 20만 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비싼 광물이기 때문에 리튬도 물론 비싸지만 그래서 보급형 노트북은 대부분 배터리 아낍니다, 용량을. 근데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배터리도 굉장히 큰 용량을 집어넣는다는 점.
요거 이제 육각별 나사인데요. 요 위에 부분이 뭉개지면은 이 노트북 나사를 빼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S360, 1040, G5의 요 체결 나사들, 합판 체결 나사를 보면 알루미늄 알로이, 고강도 알루미늄 알로이를 사용해서 여러 번 풀렀다 조였다 해도 이 나사산이나 요 위에 이 나사 홈이 망가지지 않도록 고급스럽고 내구성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가격을 높이는 그런 요인들이 되죠. 그리고 오래 사용해도 상당히 품질 열화가 적게 일어나는 그런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제품 선택하시는데 참고가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HP가 새롭게 출시한 엘리트북 S360, 1040, G5의 내부 구조, 세부적인 특징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